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우연하게 돌아다닌 짤이 하나 있었는데 한 나이든 남자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앉아있는 노모를 바라보며 이리 말을 하죠. 자기는 죄인이라고, 불효자라고, 결혼을 해서 며느리 들여 자기 노모 밥을 챙겨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자신은 죄인이라고요. 그 노모에게 밥을 얻어먹는 주제에 그런 말을 하더군요. 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 이야기에 앞서 저희 엄마가 욕을 진짜 먹을 것 같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는 욕먹어 당연한 거고요. 엄마는 제 결혼을 미친 듯이 바라신 분이었어요. 나이 마흔이 되었는데도 결혼 안 한 딸내미가 보기 싫다라고 하셨던 분이고 화를 내면서 거의 제 머리채를 잡을 것 같이 행동을 하면서 제발 결혼을 하라고 하셨던 분이었죠. 왜 엄마가 제 결혼에 목매달았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결혼 안 하고 사는 여자들 많고, 그리고 자신이 그다지 행복한 결혼 생활 했던 사람도 아닌데, 그저 옛날 사람이니깐. 옛날 사람들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결혼이란 걸 해야 사람 노릇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깐.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지 참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일 하면서 엄마 건사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자신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눈에 비춰진 자신의 딸의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혼을 안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가 대학 때 돌아가셨습니다. 병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아버지의 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하시던 분이었어요. 아프지 않았을 때 했었던 엄마를 향한 타박은 아파지고 나니 강도가 더 심해졌고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엄마를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못 살겠다, 헤어져야 할 것 같다라는 말, 과장 조금도 보태지 않고 한 수백 번은 들은 듯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픈 아버지 병수발 지극정성으로 하시더니 엄마의 손으로 아버지 보내드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나 서럽게 우는 겁니다. 남이 보면 너무 사이 좋은 부부 사이였는데 남편이 떠나서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저리 서럽게 우는구나 싶을 정도로 엄마는 그랬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서도요. 그게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부부라는 건 원래 그렇게 징그러운 사이라고. 아버지가 당신에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더 나은 법이라고. 너도 나중에 결혼을 해보면 잘 알 것이라고. 지금 엄마의 심정을. 너도 나중에 결혼해봐 이거사. 그리고 부부 일은 부부만이 아는 거야. 네 아버지가 그리했어도 엄마한테는 남편이고 그리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야. 한순간에 의지했었던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당연히 슬프지. 못 빵긋빵긋 웃을 일 있니? 엄마가 너무 의지박약한 거 아니야? 무슨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았다고 그래. 엄마는 그 말 달라지는 거 좀 고쳐. 맨날 나 의지하며 사는 거라고 했으면서 이제는 또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았다고 그래? 그렇게 지겹다, 지긋하다, 이혼했으면 한다라는 말을 달고 산 사람이면서 참 나는 엄마를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셔요. 많이 슬퍼하세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나겠네. 사랑하는 남편 잃어서 저 집 아내는 저리도 슬퍼한다고. 사람들이 다 소문 내겠어. 계속 슬퍼해. 계속 울라고. 엄마는 화를 내면서 제 팔을 꼬집더라고요. 점점 지 아버지 닮아서 성질만 고약해지는 것 같다고. 저의 모습 중 좋은 부분은 항상 엄마를 닮은 것이었고 좋지 않은 것, 고약해 보이는 건 다 아버지를 닮아 그렇다고 하셨던 분이 저희 엄마였는데
지금 슬피 울고 있으면서도 고약한 건 네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말을 하는 엄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리 모순인데. 아버지를 잃고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고 계속해서 엄마를 부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치를 채셨나 봐요. 당신의 딸이 나이 들어가고 있음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는데 남자 하나 데리고 올 생각도 안 하고 연애 같은 거 타는 티도 안 내니 엄마 입장에선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고 늙어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 연세 땐 잘해도 못해도 해야 하는 게 결혼이었으니까. 결혼을 해야 사람이 되는 거였으니까. 그게 자식 노릇 마지막 종착점이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엄마가 저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한 건 제가 막 35살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변에 선자리도 많이 물어보았고 실제로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 마음에도 없는 선자리에 죽치고 앉아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결혼이란 게 하기 싫었어요. 나이도 나이지만 제게 교육을 시켜줘야 했던 내 부모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최악 중의 최악. 가르치지 않아도 결혼이란 건 하지 말아야 하는 기피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해주신 분들이었거든요. 부모란 자고로 자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죠. 저희 부모님은 제게 본보기가 되어주신 분들이긴 했습니다. 그놈의 결혼하라는 말. 싫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나는 결혼 자체가 싫다라고 엄마에게 대들었는데 어이없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해보라고.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냐고. 다들 뭐라고 말을 한다고. 멀쩡한 애인 것 같은데 혼자 있으니까 나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다들 자기 탓을 한다면서 얼른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엄마 있는 건 아니죠? 이건 절대로 딸이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니까 자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지는지 좋지 않은 소리 들으니까 그냥 딸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무작정 밀고 나가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딱 한 번만 좋은 선자리가 나왔으니 멍하니 앉아있다 오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보라고 자기 마지막 소원이라 하는 겁니다. 제게 마음을 좀 열어보라고 아주 좋은 남자고 집안도 좋다. 그리고 걸러걸러 그 시어머니 자리도 엄마의 친구가 아는 사람이다. 정말 확실하니 한번 만나보라는 말에 그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남자의 인상은 솔직히 좀 그랬습니다. 작은 눈에 그 눈보다 훨씬 더 작아 보이는 입. 말을 할 때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 작은 입에서 말들이 흘러나왔는데 남자를 보면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작은 입이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인상 면에서는 정말 별로였지만 그래도 사람이 적당히 부모님도 공경할 줄 알고 자신의 인생 줏대도 세워진 사람 같더라고요. 그간 엄마가 주선해준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 중에 그나마 괜찮은 편에 속한 남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말도 꽤나 잘 통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그리고 좋은 남자라고 꽤나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용케 제 마음에도 그 남자는 마음에 드는 축으로 끼게 되죠. 연애라고 할 것까진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주 연락을 했고 가끔은 만나서 차를 마시기도 했고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연애라고 하면 연애겠지만 정말 가끔 아주 가끔 그리했기에 저는 남자와 연애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제게 초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누나가 이사를 갔는데 그 집들이에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가족들이 모이는데 한번 가볍게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거절을 했죠. 집들이라면 가족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식사하고 차 마시는 그런 사이일 뿐인데 인사를 하라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는 저와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더군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 뒤 남자는 그 작은 입으로 또 제게 말을 했는데
한 번만 만나봐라 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보고 한번 확신을 가져보라고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자신보다 자신의 가족들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인데 한번 만나보면 자신과 만나보고 싶을 거라나요?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기에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기에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는지, 친구들 결혼, 돌잔치, 집들이 행사, 지겨울 정도로 많이 가봤었던 저였는데, 남자 누나 집들이는 그간 제가 경험한 것들하고는 처음부터 좀 다르긴 하더군요. 남자의 자신감에 끌렸다고 할까요? 이렇게 강하게 리드를 한다고? 이렇게 자신의 가족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궁금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우리 엄마라는 사람은 말이야, 이런 사람이고 당신이 우리 엄마를 소개받는다면 우리 엄마를 당연히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라고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결혼이란 것이 부부만 좋아서도 안 되고 양가 사람들이 어떤 특이점을 가졌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일 부분이라는 것을 아는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남자에게 제 마음의 반 정도는 올라갔다면 남자의 식구들을 만나고 난 뒤 그 나머지 반이 채워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엄마의 말처럼 자식 노릇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방문하게 된 남자 누나 집의 집들이 분명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있는 사람이라고는 남자와 저, 그리고 남자의 누나와 남자의 엄마, 황당해하는 저를 보면서 말을 하는 남자의 엄마. 얼른 와요. 잘 왔네. 이렇게 인사를 하니 좋네. 그런데 오늘은 좀 바쁘니까 나중에 식구들 다 모였을 때 대화 나누고 우선 이것 좀 커들어 줘요. 빨리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손이 부족하네. 얼른 와서 좀 커들어요. 엄마, 우선은 사람이 왔는데 뭐 좀 먹이고. 이따 저녁 때까지 굶으면 배고프지 않아? 저기 썰어져 있는 거 대충 아무거나 좀 집어 먹어요. 야, 너 뭐해? 얼른 네 여자친구 좀 챙겨줘. 그래야 빨리 일 도울 거 아니야. 음식을 하던 중이었고, 그리고 그 누나라는 사람이 말한 곳에는 수육이 썰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수육이 아니라 썰고 남은 것들, 그걸 저보고 우선은 좀 먹으라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식사는 저녁에 하는 것이었고, 음식을 해야 하니 남자는 저를 자기 누나네 집에 일찍 데리고 온 거였더라고요. 자기 누나의 말에 남자는 주섬주섬 뭔가를 제게 꺼내 주었는데 소금이었습니다. 썰고 남은 그 수육을 찍어서 먹으라고 그걸 제 앞에 놓아주었고 그리고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정신없을 때 인사하는 게 차라리 좋아. 그리고 우리 집 사람들이 이렇게 털털해. 막 격식 갖추고 하면 당신이 더 불편할 거 아니야? 소금에 찍어 먹어봐. 얼른 몇 개 집어먹고 당신도 일손 좀 보태야지. 아이고, 우리가 한 털털 하지. 격식 같은 거 안 따져, 우린. 여자친구 있다고 하길래 이렇게 일하면서 친해지는 게 최고라고 데리고 오라고 했어. 괜찮지? 어린 나이도 아닌데 이런 거 이해 못할 사람 아니잖아. 얌전 빼는 그런 성격 아니라고 하던데 이렇게 친해지는 거지 뭐. 안 그래? 얼른 입에 집어넣고 이리 좀 와. 지금 손이 10개라도 부족할 때라니까. 어허허허. 그 모습은 푼수들 같았습니다. 성격 아주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털털하더라고요. 남자의 엄마라고 해서 누나라고 해서 점점 빼지도 않았고 찌개 먼저 다가와 주더라고요. 제가 주저하자 제 입에 그 썰다 남은 수육을 소금에 콕 하고 찍더니 넣어주기까지 했거든요. 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일하기 전에 저 배부터 채우라고 이렇게 고기를 입에 직접 넣어주다니 남자가 자신만만해야 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미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황당할 정도로 말이죠. 남자는 그 두 여자에게 붙어서는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웃어댔고
그리고 그 작은 입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지 마. 그럼 이따가 저녁에 제대로 못 먹으니까. 우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엄청 좋거든. 오늘 당신 무료로 기가 막힌 레시피 배워가는 거야. 이거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그런 레시피라고. 그런 것 같네. 나 오늘 땡 잡았네. 이렇게 고기도 먹고 그리고 나중에 더 맛있는 걸 먹는 거라고? 와, 너무 기대가 되는걸? 아하하하, 얼른 와. 그만 먹고. 그러다가 배 짜고 나겠다. 아하하. 저렇게 사람이 출석 맞았었나? 그리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지금 나를 이런 상황에 집어넣은 것이 자기한테 플러스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건가? 아, 타이밍을 못 잡겠더라고요. 하도 말들이 많아서. 그러고 보니 하나같이 입들이 다 작긴 하더라고요. 그 작은 입에서 웃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더 이상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주섬주섬 옷을 챙겼습니다. 제가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건 털털한 게 아니라 제 멘탈을 탈탈 털어가는 거니까요. 일어나는 저를 보면서 남자와 남자의 누나 그리고 남자의 엄마는 왜 그러냐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아저씨, 오늘부터 연락하지 말아요. 그리고 아저씨가 좋아하는 이 가족들이랑 잘 살아요. 평생. 오늘 다시는 겪지 못할 경험하게 해줘서 더럽게 고맙네. 그리고 야, 수육에서 돼지 비린내 나. 그 집을 바로 나왔고 바로 남자의 전화번호는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연애 같지 않았던 그 연애는 끝이 났고요. 엄마 귀에도 저 일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비난했어요. 나이 들어 뭐 그리 따지는 게 맞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어울리면서 하하호호 했으면 되었을 것을 편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왜 막은 거냐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말이 되질 않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그랬습니다. 혹시 엄마 돈 받았어? 뭐 딸 결혼시키면 누가 돈 준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나는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식사만 하는 사이였었다고. 다른 엄마들 같았으면 쌍놈의 집안이라고 했을 텐데. 뭐라고? 내가 이상한 거라고? 아, 제대로 된 결혼 생활 본보기도 보여주지 않았으면서 나한테 지금 붙어 살고 있으면서 지금 나를 비난해? 그럼 엄마 혼자 살아봐. 엄마 혼자 나 없이 살아보라고. 지금 한 달째 엄마와는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엄마의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살가운 딸은 아니지만 왜 저렇게 결혼에 목을 매는지도 모르겠고 내 편이 되어줘야 할 때 왜 남의 편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단순히 가볍게 엄마와 딸의 싸움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혼자 된 엄마고 제 도움이 필요한 엄마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나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놈의 결혼해라라는 말 듣지 않으니 좀 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엄마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엄마와 결혼을 하고 싶은 제 마음은 너무 과한 건가요? 저는 다시는 엄마를 보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런 제가 너무 과하다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젠 좀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리고 조급하다 주변에서 계속 그러니까 저런 망할 집구석에 들어가서 당하지 말아야 할 일도 당하는 것 같고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배려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려를 집어치울 필요까진 없는 거잖아요. 저건 털털한 게 아니라 격이 없는 것이고 무리한 거 아닐까요?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하는 건지. 혼자 산다고 해서 별 문제 되는 것도 아닌데 엄마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이해 못할 것들 뿐이네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